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찬밥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어머니 손등에 멍이 5개 있습니다. 모두 며느리 손가락 자국입니다. 손주들이 다 봤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찬밥을 먹었습니다. 서서, 구석에서, 고개 숙인 채로.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 자리에는 밥상이 없었다. 며느리 수지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을 꺼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냥 그릇에 담았다. 찬밥. 김치 2조각과 함께.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74살 등이 더 굽어 보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손이 그릇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습관처럼 나왔다.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다. 찬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씹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뻑뻑한 소리. 수지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다. 문 닫는 소리가 쿵 울렸다. 8살 손주 민준이가 거실 구석에서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서서 밥을 먹는 모습을.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민준이는 물었다. 할머니, 왜 서서 먹어요? 아가. 할머니는 괜찮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음을 만들려 애썼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다시 찬밥을 떴다. 삼키기가 힘들었다. 목구멍이 좁아진 것 같았다. 이게 벌써 열흘째였다. 처음엔 따뜻한 밥이었다. 그러다 미지근한 밥이 되더니 이제는 찬밥이었다. 반찬도 점점 줄어들었다. 김치만. 가끔 된장찌개 국물 한 숟가락. 제 밥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전 말했던 그 말. 수지는 웃었다. 어머님 연금으로요? 그거 생활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밥값은 무슨. 그날부터 달라졌다. 수진의 눈빛이. 말투가. 밥상이. 시어머니는 알았다. 자기가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이 집에서. 아들 집에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서 있는 구석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늘진 곳. 늘 그늘진 곳에 시어머니가 있었다. 찬밥 그릇이 바닥에 놓였다. 텅 빈 그릇. 시어머니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다. 물을 틀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저 아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이 막고 있었다. 수진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엄마는 알아서 하고 계셔. 신경 쓸 것도 없어. 시어머니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다. 물이 계속 흘렀다. 차가운 물.
손끝이 시려왔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다. 그 소리가 전화 통화 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 3년 전 그 아파트는 달랐다. 새벽 5시면 시어머니가 일어났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밥은 갓 지은 것.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김치는 새로 담근 것으로. 수진아,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진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식탁에 차려진 아침상을 봤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너희가 맞벌이로 힘든데 내가 이것도 안 하면 뭐 하겠니? 시어머니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수진도 웃었다. 그때는 진짜였다. 둘 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왔다. 산후조리 도와주려고. 한 달 계획이 3달이 되었다. 수진이 일 복구하면서 육아를 맡아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주. 내가 키워야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 집 식구가 되었다. 짐을 싸서 왔다.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아들 부부는 고마워했다. 처음엔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줬다. 오후에 데리러 갔다. 저녁밥을 차렸다. 빨래를 했다. 청소를 했다. 집은 늘 깨끗했다. 냉장고는 늘 채워져 있었다. 어머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 말했다. 진심이었다. 그때는 시어머니는 뿌듯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준이가 6살이 되었을 때였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뀌었다. 통학버스가 생겼다. 시어머니가 데려다 줄 필요가 없어졌다. 수진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저녁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물러났다.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살림에 관심을 갖는 게. 청소기가 로봇으로 바뀌었다.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했다. 건조까지. 시어머니가 할 일이 줄어들었다. 하나씩. 둘씩. 어느 날 시어머니는 깨달았다. 자기가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가 없었다. 저녁에 들어와도 눈길이 없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다.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다. 자리 차지하지 않으려 했다. 방에만 있었다. 나올 이유가 없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해 겨울. 시어머니가 넘어졌다. 욕실에서.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 갔다. 수진이 따라갔다. 의사가 말했다. 골다공증이 심하시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나갔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알았다. 자기가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 요양원 알아볼까?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수진이 대답했다. 아직은요. 아직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시어머니는 이해했다.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마다의 삶이 있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앞치마가 옷장에 걸려 있었다. 요즘은 두르지 않았다. 두를 이유가 없었다. 부엌은 이제 며느리 것이었다. 거실도. 이 집 전부가. 시어머니에게 남은 건 작은 방 하나뿐이었다. 균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리모컨. 시어머니가 TV를 켜려고 했다. 수진이 가로챘다. 제가 볼 프로그램 있어요. 시어머니는 물러났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게. 다음은 냉장고였다.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수진이 뒤에서 말했다. 어머님 것은 문 쪽에 따로 둬놨어요. 냉장고 문 쪽. 제일 좁은 공간. 우유 한 팩과 김치 작은 통. 시어머니의 공간은 그것뿐이었다. 나머지는 가족 것. 진짜 가족. 시어머니는 이해하려 했다. 며느리도 힘들다고. 맞벌이에 육아에 살림까지. 자기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더 작아져야 한다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약을 먹었다.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 알약이 늘어갔다.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80살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다. 은주야. 잘 지내냐?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다. 80살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며느리는 잘해주고? 네. 잘해줘요. 또 거짓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구도 들어선 안 되는 울음.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드라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은 드라마. 수지는 코웃음 쳤다. 드라마는 드라마지. 남편 재혁이 돌아왔다. 회사에서.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엄마는? 방에 계시겠지. 재혁은 더 묻지 않았다. 엄마 방문은 닫혀 있었다. 노크하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었다. 엄마는 투명한 존재. 있지만 없는. 민준이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할머니는 바쁘셔. 바쁘다. 무엇이 바쁘단 말인가? 방에 혼자 있는 게 바쁜가?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손주와의 거리, 아들과의 거리, 며느리와의 거리,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말을 해야겠다고. 아들에게.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재혁을 불렀다. 재혁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다. 여보. 늦었어. 빨리 가야지. 재혁은 엄마를 보지 않고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문이 닫혔다. 시어머니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 수진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응.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예전엔 데려다 줬다. 병원에. 손잡고 함께 갔다. 이제는 혼자 가라고 했다. 택시비는 자기 돈으로. 시어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다. 진료를 받았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혈압이 높아졌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또 거짓말.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 들고 나왔다. 약봉지가 무거웠다. 마음이 더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사람들이 걸었다.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부러웠다. 갈 곳이 있어 보였다.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이 진짜 집인가?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전화기를 봤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슬픔만 보였다. 붉은 슬픔. 찬밥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아침도 찬밥. 점심도 찬밥. 저녁은 굶을 때가 많았다. 수진이 깜빡했다고 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배고픔을 참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미움받을까봐. 쫓겨날까봐.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왔다. 수진의 친구들. 거실에 음식이 가득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시어머니는 방에 있었다.
문틈으로 그 냄새가 들어왔다. 침이 고였다. 배가 울었다. 꼬르륵 소리가 부끄러웠다. 어머님은 편찮으셔서 방에 계세요. 수진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편찮다. 시어머니는 멀쩡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받았다. 투명한 사람. 친구들이 돌아간 뒤 남은 음식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갔다. 조심스럽게. 수진아. 내가 치킨 조금 버려야 해요. 식었어요. 수진은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시어머니 눈앞에서 멀쩡한 치킨을, 반이나 남은 피자를 쓰레기통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돌아서서 방으로 갔다. 누워서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 찬밥을 받았다. 김치도 없었다. 그냥 찬밥만. 물로 넘겼다. 목구멍이 아팠다. 민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다. 할머니, 왜 맨날 혼자 먹어요? 할머니는 일찍 먹는 게 좋단다. 왜요? 그냥. 민준이는 더 묻지 않았다. 책가방을 메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빈 그릇을 들었다. 무거웠다. 그릇은 가벼운데 손이 무거웠다. 수진이 출근하면서 말했다. 어머님,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허리가 아팠지만 해야 했다. 쓸모를 증명해야 했다. 청소기를 돌렸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했다. 통증이 왔다. 날카로운 통증.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다. 거실을 봤다. 청소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허리가 아파서. 그럼 병원을 가시든가요? 차가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며느리 눈치를 얼마나 봐야 하는데? 그날 밤. 재혁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소파에 쓰러졌다.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재혁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혁은 눈을 감았다. 듣는 둥 마는 둥.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침묵. 재혁이 눈을 떴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나한테.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제가 뭐요?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 다가왔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리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밥 안 드려요? 방 안 드려요? 뭐가 불만이세요? 재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다. 자기 엄마가 아니라 아내 편. 미안하다. 내가 잘못 말했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소리 내어 울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다.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복도에서 수진과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요즘 너무하시네. 그러게. 뭐가 불만이신지. 시어머니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마음까지 파고들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은 어두웠다. 불 꺼진 창들. 잠든 세상. 시어머니만 깨어 있었다. 혼자. 어둠 속에서.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다. 재혁, 수진, 민준, 그리고 시어머니. 점심때가 되었다. 수진이 짜장면을 시켰다. 내 그릇. 시어머니 것은 없었다. 어머님 것은요? 재혁이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거짓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하면 싸움이 날까봐. 가족들이 짜장면을 먹었다. 소리 내어 먹었다. 후루룩 소리가 시어머니 방까지 들렸다. 배가 고팠다. 너무 고팠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찬밥이 있었다. 그릇에 담았다. 물을 부어 말았다. 찬밥에 물. 그게 점심이었다. 거실로 가려다 멈췄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자리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주방 구석에 섰다. 서서 찬밥을 먹었다. 민준이가 봤다. 할머니, 왜 또 서서 먹어요? 할머니는 서서 먹는 게 편하단다. 민준이는 이상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러려니 했다. 다시 짜장면을 먹었다. 수진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다가갔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시어머니는 물러났다. 자기 그릇만 들고 조용히 씻으려고. 그때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간이 멈췄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다. 깨지지는 않았다. 뭐라고? 조건 좋은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고. 재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거기가 더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심심하시잖아요. 심심하다. 그게 이유였다. 시어머니는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 나 안 가. 어머님. 나 안 간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게.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이 여기 계셔봤자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건 너희지. 나 때문에 불편한 거지. 인정하시네요. 수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아들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죠. 근데 눈치는 보셔야죠. 눈치.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얼마나 눈치를 봤는가? 숨소리까지 줄이며 살았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나 제발 그냥 여기 있게 해다오. 방 한 칸만. 나 아무것도 안 할게. 조용히 있을게. 애원이었다. 74살 노인의 애원. 며느리에게.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오늘 저녁은 어머님 없이 먹을게요. 방에 계세요. 그리고 돌아섰다. 재혁도 따라갔다. 민준도. 시어머니 혼자 주방에 남았다. 저녁 때가 되었다. 맛있는 냄새가 났다. 삼겹살 굽는 냄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가족. 시어머니 없는 행복한 가족. 시어머니는 방에서 배를 움켜쥐었다. 배고픔이 아니라 슬픔이 배를 채웠다. 눈물이 또 나왔다. 이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정말 눌렀다. 엄마 번호를.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 80살 목소리. 하지만 또렷했다. 엄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야? 무슨 일이냐? 엄마. 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엄마는 알았다. 딸의 울음을. 은주야. 운다. 무슨 일이냐? 엄마. 나 못 살겠어. 여기서 못 살아.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했다. 찬밥 이야기. 모욕 이야기. 투명인간 취급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전화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라고? 찬밥을 먹였다고? 엄마. 나 어떻게 해? 당장 전화 바꿔라. 수진이한테. 엄마. 안 돼. 더 악화돼. 바꿔. 엄마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아. 전화. 누구세요? 네, 엄마.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의 엄마. 80살 장모. 한 번도 직접 통화한 적 없었다. 수진이지?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힘이 있었다. 80살이 믿기지 않는 힘. 네. 어르신. 어르신. 나 내 시어머니 엄마다. 수지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뭔가 잘못되었다. 내 딸한테 찬밥을 먹였다며? 직격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혁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딸이 거짓말하냐?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지는 변명을 찾았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 찬밥을 던졌다며? 서서 먹게 했다며?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다 말했구나.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다. 딸 키워봤어? 갑작스러운 질문. 수지는 대답했다. 아들 있습니다. 딸 키워봤냐고. 아니요. 나 딸 키웠어. 혼자. 남편 없이. 그 딸이 시집가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낯선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오열이 섞였다. 내 딸은 말이야.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참아. 계속 참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런 딸이 울면서 전화했어. 못 살겠다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수진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쥔 손이. 내가 뭐 못해드린 게 있나요? 방 드리고 밥 드리고. 찬밥이. 친정엄마가 소리쳤다. 밥이 아니라 찬밥이. 사람 대접이 그거냐? 내 딸이 걔냐? 재혁이 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이 뿌리쳤다. 제가 맞벌이하면서 얼마나 힘든데요.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모신다. 모시는 게 그거냐? 투명인간 만드는 게? 제 집인데 제가 왜 눈치를. 내 집. 내 딸 연금으로 생활비 보태는 그 집.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시어머니 연금이 생활비에 들어갔다. 적지 않은 돈. 내 딸 나오게 해. 지금 주무세요. 거짓말. 바로 옆에 서 있잖아. 수지는 시어머니를 봤다.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친정엄마가 말을 이었다. 잘 들어. 내일 내가 간다. 내 딸 데리러 간다. 어르신. 잠깐만요. 얘기 끝났어. 내일 봐. 뚝.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재혁이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온대. 내일. 누구 엄마? 장모님. 재혁의 얼굴도 굳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울어요? 방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가. 들어가. 수진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울먹이며 방으로 갔다. 문 닫는 소리가 쾅 울렸다. 재혁이 말했다. 당신이 좀 심했어. 뭐가 심해? 엄마한테. 찬밥은 좀. 그럼 당신이 해. 당신이 매일 밥 차려. 내가 왜 당신 엄마까지.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다. 목소리가 커졌다. 시어머니 방까지 들렸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온다. 80살 엄마가 자기를 구하러 온다. 기쁨보다 미안함이 컸다. 80살 엄마를 힘들게 하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진짜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재혁과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두려웠다. 그리고 기다려졌다. 새벽에 눈을 떴다. 아니, 안 잤다. 계속 깨어 있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 결정의 날. 시어머니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정갈하게. 엄마를 만날 준비. 거실로 나갔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찬물. 목이 타들어갔다.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엄마는 언제 오신다고 했나? 내일이라고만 했다. 시간을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현관 쪽을 봤다. 저 문 너머로 엄마가 오실 것이다. 80살 다리로 여기까지. 미안했다. 하지만 고마웠다. 세상에서 자기 편은 엄마밖에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오전 10시. 수지는 거실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재혁은 출근했다. 도망친 것이다. 민준이는 학교. 수진 혼자였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나 나갈게.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그곳에 친정엄마가 서 있었다. 80살.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딸을 보자 눈물이 터졌다. 엄마. 우리 은주. 모녀가 안았다. 현관에서.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다. 가슴이 철렁했다.
친정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쳤다. 따, 따, 따. 수진에게 다가왔다. 내가 수진이냐? 네. 어르신. 친정엄마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랫동안. 수진은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잘 먹고 잘 사네. 내 딸 찬밥 먹이면서. 날카로운 말. 수진은 변명을 시작했다. 그게 오해가. 오해? 내 딸이 거짓말쟁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앉아. 명령. 수진은 소파에 앉았다. 친정엄마도 앉았다. 딸을 옆에 앉혔다. 손을 잡았다. 딸의 손은 거칠었다. 마디마디 상처가 있었다. 이게 뭐냐? 친정엄마가 딸 손을 들어 보였다. 수진도 봤다.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상처, 굳은 살, 트인 피부. 설거지 하다가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친정엄마는 수진을 봤다. 설거지를 시켰어? 74살 할머니한테?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당연히 하시겠다고 하지. 눈치 보니까. 쫓겨날까 봐 무서우니까.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진은 움츠러들었다. 내 딸이 여기 산 지 3년이야. 3년 동안 밥 해주고 애 봐주고 청소하고. 그런데 대접이 뭐야? 찬밥. 구석에 서서 먹기? 저도 힘들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맞벌이에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까지 모시면서. 모신다는 게 학대야? 학대요? 제가 언제? 찬밥 먹이는 게 학대 아니고 뭐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학대 아니고 뭐야? 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요? 왜 제가 죄인이에요? 내 집. 내 딸 돈으로 생활비 보태는 그 집.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친정엄마는 딸을 일으켰다. 은주야. 짐 싸. 우리 간다. 엄마. 여기 있으면 죽어. 나랑 살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방으로 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수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 안에서. 친정엄마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문 쪽에 작은 공간. 우유 한 팩. 김치 작은 통. 그게 전부였다. 이게 뭐냐? 어머님 것이요. 이게 사람 대접이냐? 친정엄마는 냉장고를 닫았다. 싱크대를 봤다. 찬밥 그릇이 놓여 있었다. 깨끗이 씻긴 그릇. 이 그릇에 찬밥 담아줬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정엄마는 그릇을 들었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컸다. 시어머니가 짐을 들고 나왔다. 작은 가방 하나. 그게 3년의 전부였다. 갈게.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내가 못난 며느리였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친정엄마가 말했다. 따뜻하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 은주 여기 더 있으면 죽는다. 내가 데려간다. 모녀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나가려는데 수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들었다는 표시. 재혁한테 잘 전해줘. 엄마 잘 살라고. 그리고 문이 닫혔다. 수지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밝았다. 하지만 춥게 느껴졌다.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찬밥 그릇을 들었다. 그릇이 무거웠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다. 내가 뭘 한 거지?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릇을 안고 울었다. 소리 내어. 아무도 듣지 않아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가 부엌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아. 할머니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침대, 옷장, 창문.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아들을 안았다. 할머니 집에 가셨어. 언제 와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마 안 올 것이다. 다시는.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한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천천히 돌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방은 그대로였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먼지가 쌓여 있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다. 방을 비췄다. 너무 밝았다.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밝지 않았던 것 같았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다. 수지는 다가갔다. 공책. 시어머니의 일기장. 펼쳤다. 첫 페이지. 3년 전. 오늘 이 집에 왔다. 손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수진이도 좋은 며느리 같다.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수지는 페이지를 넘겼다. 1년 전. 요즘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 눈치가 보인다. 하지만 참아야지. 여기가 내 집인데. 아들 집인데. 또 넘겼다. 6개월 전. 오늘 처음 찬밥을 먹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 한다. 나 혼자 먹으니까 따뜻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진이가 힘들 텐데. 수진의 손이 떨렸다. 계속 읽었다. 1달 전.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하지만 어디 갈 곳도 없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걱정시킬 수 없다. 혼자 참아야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페이지. 전화하기 전날.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더는 못 참겠다.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사람 대접받고 싶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가슴이 무너졌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재혁에게 전화했다. 여보. 왜? 어머니. 엄마 얘기하지 마. 피곤해. 재혁은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도 변했다. 1달 사이 차가워졌다. 엄마를 쫓아낸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더 심했다. 할머니를 찾았다. 매일.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보고 싶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안 온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동네. 작은 집.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와 살고 있었다. 80살 엄마와 74살 딸. 둘이. 은주야. 밥 먹어라. 친정엄마가 따뜻한 밥을 차려줬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따뜻한 밥. 얼마만인가?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친정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거칠었다.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새 상처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엄마. 내가 있는 데가 내 집이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안았다. 80살 등은 작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밤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이 보였다. 3년을 산 곳.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그리워지기도 했다. 손주가. 아들이. 며느리도. 잘 살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친정엄마가 옆에 앉았다. 잘 살겠지. 너 없으니까 편하겠지. 엄마. 농담이야.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다.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친정엄마는 딸 머리를 쓰다듬었다. 74살 딸. 하지만 엄마 앞에선 어린아이였다. 수진의 집. 저녁 식탁. 가족이 앉아 있었다. 재혁, 수진, 민준. 셋뿐이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앉던 자리. 아니, 서 있던 자리. 먹어.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할머니 밥은? 민준이가 물었다. 민준아. 할머니 것도 차려야지. 할머니 배고프잖아. 민준이는 일어나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밥을 담았다. 따뜻한 밥. 그 자리에 놓았다. 빈 자리에. 할머니, 드세요. 민준이가 빈자리를 향해 말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 생각만 났다. 찬밥 먹던 모습, 구석에 서 있던 모습, 눈치 보던 모습. 내가 괴물이었구나. 수지는 중얼거렸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이게 자기 얼굴인가? 다음 날 수지는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 번호로.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시어머니 목소리. 수지는 말을 잃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침묵. 긴 침묵.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지는 울었다. 전화기를 잡고 괜찮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용서는 못해. 아직은. 하지만 괜찮다. 어머니. 잘 살아라. 재혁이랑 민준이랑. 언제 오세요? 침묵. 모르겠다. 아직은 못 가겠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었다. 시어머니도 같은 노을을 보고 있었다. 다른 창에서, 다른 집에서. 하지만 같은 하늘.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친정엄마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거 마셔라. 고마워. 엄마. 모녀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 따뜻한 침묵. 이제 시어머니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는 시작되었다. 수진의 집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직 시어머니는 없지만 그 빈자리가 모두를 바꾸고 있었다. 어쩌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랐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